아마 보통 대부분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돈, 내가 부자 되는 거, 이거를 좀 어떻게 풍수에서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어떤 공사를 하거나 뭐 큰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운을 바꾸려면 좋은 터로 이사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집에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서양에서는요, 풍수를 인테리어나 소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양 풍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책 제목이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 원제는 Move Your Stuff, Change Your Life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풍수의 영역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부, 가족, 지식, 뭐 인간관계, 뭐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가장 내가 제일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돈이요. 아마 보통 대부분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돈, 내가 부자 되는 거, 이거를 좀 어떻게 풍수에서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어떤 공사를 하거나 뭐 큰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집을요 9개 영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9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하단에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현관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단을 중심으로 왼쪽 부분의 최상단이 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어야 할 것,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집 전체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룸이라고 한다면 방 하나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들어가는 입구가 하단을 중심으로 왼쪽 최상단이 부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색깔인데요. 부의 영역에서 제일 좋은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보라색 천을 두어도 괜찮고요. 뭐 자수정을 둬도 괜찮고요. 아니면 보라색 램프를 둬도 괜찮고, 아니면 보라색 인형을 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색은 빨간색이에요. 뭐 중국 사람들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빨간색이 좀 에너지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끌어올리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돈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금이잖아요. 골드. 그래서 이 금색, 골드를 갖고 있는 소품이나 어떤 액자를 두어도 괜찮은데, 뭐 금으로 돼 있는 거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 금색 포장지로 되어 있는 어떤 코인 같은 그런 초콜릿 있잖아요. 그런 거를 두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이나 빨간색이나 금색이 색깔이 너무 좀 강한 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절해주는 색깔로는 초록색을 쓰면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의 영역은 축복의 영역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을 좀 떠올리게 할 만한 것도 이곳에 두면 좋아요. 뭐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애완동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자동차라든지, 내가 여행 가고 싶은 어떤 휴양지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축복할 만한, 그 다음에 좀 기쁜 이런 것을 떠올릴 만한 어떤 뭐 사진이나 아니면 소품 같은 거를 두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만약에 식물을 둔다면 이 둥근 잎의 식물은 다 좋다고 합니다. 대신 건강한 식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나 죽은 식물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두면 안 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항상 좀 깨끗하게 치워놓는 것이 좋고, 고장난 물건이나 깨진 물건이 이곳에 있으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반드시 치우는 것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죽은 식물을, 조화를 이곳에 두면 안 좋습니다. 근데 하필 내가 이렇게 딱 집을 9개 영역으로 나누고 최상단을 봤는데 거기가 화장실이다. 그러면은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변기라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벽에 2개 이상 거울, 손거울을 좀 붙여 놓거나,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변기 아래쪽에 거울을 위로 향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시선이 어쨌든 변기 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욕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항상 이렇게 닫아 놓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곳이 주방이어서 싱크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싱크대도 안 쓸 때는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이 풍수회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부의 영역에 그것이 있지 않더라도 쓰지 않을 때는 변기나 싱크대, 뭐 욕조 이런 거는 다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두면 안 좋은 것이 쓰레기통. 쓰레기통 두면 안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집에 쓰레기통이 둘 곳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놓고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거를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몇 개 하더라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선 내가 없애야 될 것, 두면 안 될 것부터 먼저 치우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집 구조를 이렇게 딱 보니까 부의 영역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집의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공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기다란 물건, 뭐 나무 판자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놓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빨간색 어떤 줄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꼭지점 자리에다가 둥근 잎의 큰 화분을 두는 것도 그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집에 어디가 부의 영역인지 모르겠고 저희 집은 구조상 부의 영역이 없어서 당장 하고 싶은데 못해서 속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앉아서 쓰는 책상을 9개로 나눠서 왼쪽의 최상단 쪽이 부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놓거나, 아니면 계산기나 크리스털 어떤 장식품을 두면 또 부의 기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소품,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에 따라 효과는 다르겠지만 저는 기의 흐름상 이거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어떤 영역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것은 그거를 볼 때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런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3분 타로는 지금 집에서의 금전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잘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찾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